바닷길을 비추는 등대처럼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대는 바로 부모이다. 부모가 먼저 올바른 인성을 갖춰야 아이가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인생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부모입니까? 박완순 박사가 전하는 인성교육 지침서. 부모의 올바른 인성이 자녀의 성공을 보장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TV특강 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는 아무 문제 없으신지요? 요사이 보면은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또 뭐 왕따 문제라든지 자살 등 우울한 이야기뿐인데,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돈만 있으면 정말 한국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이들 인성 문제에 대해서, 인성 교육에 대해서 또 전문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인성 교육 전문가 박완순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반갑습니다. 콧수염이 아주 인상적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오늘 오프닝에 여는 말에 좀 우울한 얘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청소년 폭력 문제, 또 뭐 왕따, 자살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울한 단어들이 열거가 됐는데, 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상담 많이 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 많이 오고 가나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사후 대책을 의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우리 부모들, 선생님들, 그리고 조직의 장, 흔히 말하는 어르신네들이 그걸 다 조절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오늘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어른들의 책임이군요. 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희 때도 학교 뭐 폭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왕따 이런 문제는 저희 때도 학창 시절에 있었는데, 그렇죠. 요 사이가 더 복잡해 보입니다, 문제가. 자녀와 이 대화를 통해서 부모의 생각을 전해줄 시간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모들이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쪽 분야에서 현재 우리 박완순 선생님께서 박사님이신데,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오늘 제 강의 주제 아닙니까? 그 본론을 미리 말해버리면 김이 빠지니까 알겠습니다. 주시고 제가 차곡차곡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자,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자녀 인성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우리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첫 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박완순입니다. 아이, 큰 박수를 주셔야죠. 다시 한번 박완순입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모의 올바른 인성이 자녀의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 인성이 뭐냐 매우 중요하다 그래요. 어떻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하대요. 어떻게 기르냐? 잘 기르면 된대요. 어떻게 잘 기르냐? 그냥 잘 기르면 된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자녀분과 하는 대화의 전부이고, 선생님이 제자와 그리고 상사가 부하와 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잘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잘 기르면 된다 얘기 아닌데, 잘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잘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잘하라 그래요. 또 물어보면 열심히 잘하라 그래요. 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냐 말입니까?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까? 호두를 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답변이 오늘 인성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호두를 깨려면 망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호두가 없어요. 어떻게 호두를 깨실래요? 호두를 깨려면 먼저 호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망치로 깰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호두가 없고 망치만 있는데 호두를 깨라 그러니까 큰 망치 가진 사람이 작은 망치 가진 사람 머리 깨러 다니잖아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은 호두를 가지고 계세요? 호두가 뭡니까? 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정확한 뜻과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인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게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 동의하시죠? 자, 오늘 이게 무엇이냐, 인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모님들, 이 사회 어른들이 가져야 될 기본 생각을 여러분한테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이 방청을 와 계시는 학생 여러분, 주부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대학의 교수 여러분, 직장에서 인성을 갖춘 직원을 뽑고자 애쓰는 기업의 취업 담당관 여러분, 그리고 조직의 장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시다 그러면 현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청소년 문제가 순식간에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것이고 차츰차츰 아름다운 해결책을 찾아갈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중년 어머님들 계세요. 질문 드릴게요. 나는 어른이다 생각하시는 분 보십시오. 4분 손 드셨다. 나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얼굴은 조금 오래됐지만 아직은 애인 것 같다.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내가 애인지 어른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여기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20여 분, 30여 분 정도는 뭡니까?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여러분 뭐란 얘기예요?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시면서 내가 애인지 어른인지도 모르시면서 자식을 기르고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의 성공을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본을 모르고 치유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집에 선인장 기르세요? 나팔꽃은요? 기른다 그러세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가 집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질문 드립니다. 선인장 기르신다 그랬어요? 나팔꽃은? 기르시죠? 아, 멋쟁입니다. 선인장과 나팔꽃 똑같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식물이라고 부르죠. 같은 식물인데 매일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선인장은 죽어버려요. 나팔꽃은 물을 안 주면 죽어요. 얘는. 나팔꽃 하나 기를 때도 계획해서 공부를 하죠. 그러면 혹시 강아지 기르세요? 기른다 그러라니까요. 강아지 기르시죠? 네, 품종이 뭐예요? 푸들. 옆에서 얘기해 주냐. 두 분이 아는 사이신가 봐요. 푸들을 길러요. 그리고 잡견은? 잡견도 기르죠. 고 봐요. 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의사가 토스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푸들과 잡견을 기르는데 잡견의 먹이를 푸들 주면 얘가 먹을까요? 이거 안 먹어요. 근데 푸들 먹이를 잡견 주면 얘는 먹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 한 마리를 기를 때도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선인장 하나 기를 때도 선인장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남편, 내 부인, 내 아들, 딸,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다 사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적이 있는 분. 이게 현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강아지나 선인장은 공부를 하고 키우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를 안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무엇인가 되기를 바래. 이게 엄청난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기 대문이 있어요. 대문 한 짝이 있는데요. 또 다른 대문을 한 짝을 엮어놓고 남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대기를 가로질렀어요. 이 막대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 빗장이라 그러죠. 빗장이 한자 말로 뭐예요? 어느 분이세요? 야, 제가 이 대중 강연 그리고 이런 TV 방송을 수없이 다니는데 이 대답을 적시하신 분이 흔치 않았어요. 대단한 분이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오늘 크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거를 빗장관이라 그래, 관. 그래서 그걸 연결하다 뭐라고 합니까? 관계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빗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대문과 요 대문의 모양이 같아야 빗장을 지르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이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업이 사람을 찾으려도
선생님이 아이를 기를래도,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래도 부모와 자식, 학교와 선생님, 기업과 취직을 원하는 학생들이 상대방에서 알아야 빗장을 지르고 관계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만나면 뭔가 이루어지길 바래. 그러니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른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고 체계부터 가지고 계지 않으시면 내가 나가는 길에 자리 뭔지 모르고 더 잘할 수 없고 호두가 뭔지 모르고 깰 수 없듯이 여러분 생에 많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신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길이 여러분 앞에 열립니다. 어른은 얼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얼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달래다 구슬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얼르다는 남녀 간의 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르고 뺨치다가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이걸 알고 쓰셔야 돼요. 모르면 영원히 같은 짓을 반복한다니까요. 얼르다가 어르다가 되었어요. 이게 어른이가 되고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란 공식적으로 남녀가 짝을 지어서 결혼을 할 때 뭘 이룬다 그러죠? 일가를 이룬다 그러죠. 어른이란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일가를 이룬 뒤에 내가 살아온 동안 배운 지혜, 지식, 경험 가지고 볼 때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판단할 내 생각의 체계, 틀, 잘 이것이 형성된, 즉 일가견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 그래요. 나이가 70살이 돼도 자기가 애인지 어른인지도 몰라. 이런 사람이 일가견을 갖춘 거야, 안 갖춘 거예요? 안 갖춘 거라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자식 교육을 시키냐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을 교육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죠. 그러면 어린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한테 꿈을 주래. 어린이가 뭔 줄 알아야 꿈을 주죠. 선인장이 나팔 것인지 알아야 물을 매일 줄 건지 한 달에 한 번 줄 건지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린이가 뭐예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매일 꿈 주래. 매일 꿈 주다 보니까 지금 사회 문제가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린이는 어리석은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직 생각에 틀이 없어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방종환 선생이 줄여서 어린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가 자라서 정신의 체계를, 틀을 갖춘 어른이 되는 이 전체 현상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공부해야 될 큰 주제입니다. 이 현상을 뭐라 그래요?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전체 현상.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장, 성숙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나 이것을 한 단어로 자, 한 번만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성. 더 크게요. 성. 되어가는 꼴. 되어가는 꼴. 자, 이게 성입니다. 제가 오늘 한자 단어 몇 개만 쓸 거예요. 성 그러면 대뜸 뭐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상한 거 생각하지? 대답을 하세요. 그렇지? 성 그러면 대뜸 이거 섹스 생각한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성을 보고 섹스를 생각하시는 분에게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수성볼펜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침대 놓고 뭐 할 때 쓰는 볼펜이에요? 여러분 뜻을 모르면 내가 나아갈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수성볼펜이란 말은 H2와 O가 만나서 물의 완성된 모습 H2O가 됐죠. 그래서 완성된 물의 성질을 띤 볼펜이란 뜻이에요. 남자아이라 그러죠. 어린이를 남자라 그러죠. 남자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 뭐가 된 겁니까? 남성이 된 거 아니에요. 남성. 여자아이가 자라서 여성이 되잖아요. 남자 여자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인성이에요. 정신세계의 틀을 갖춘 어른으로 만드는 과정을 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성이 중요하대. 길을 해. 어떻게? 그냥 잘 길을 해. 인성은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되듯이 수학을 하려면 맨 처음에 뭘 배워요? 구구단 배우죠. 영어를 하려면 알파벳, 우리말을 배우려면 가나다라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정한 공식이 있어서 기본 틀은 갖춘 뒤에야 거기에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걸 인성이라 그래. 인성. 인성이란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과 공부를 했어요. 어른이 갖춰야 될 정신세계의 기본 틀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직 어리석으니까 몰라요. 근데 이렇게 길이 열리면서 요 길을 따라가면 어른이 되겠구나 해서 생겨난 단어가 도입니다. 도. 그래서 요 길을 따라가라. 인간의 도리를 다해라. 이게 도리입니다. 도리. 이렇게 올라가야 어른이 되는데 그것이 도리를 다하는 건데 많은 부모들이 영어, 컴퓨터, 골프, 수학, 축구, 배구, 야구에서 돈 벌고 얼굴만 좀 세월 지나서 늙어지면 어른 되는 줄 안다니까요. 길 바깥으로 벗어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길 바깥으로 벗어났다. 외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녀 교육을 외도의 길로 가고 있는 일도 모르고 학교 가서 영어, 컴퓨터, 골프 배우면 그게 교육인 줄 아신다니까. 어른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 그러면 이 어른으로 가는 정신세계의 기본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틀이 무엇인가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나눠서 여러분한테 조금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멋지게 지금 잘 소화해 내셨어요. 자, 보십시다. 인성이 무엇인지 이제 의미를 아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할 인성의 정체, 어른과 성도교. 성은 어른이 되어가는 완성된 모습이라고 했고, 도는 그 길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교는 그 길에서 빗나간 나이 드신 분과 학생들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채찍과 당근으로 다스려서 어른 만드는 행위를 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성교육이란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분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어른으로 만드는 행위를 통칭해서 인성교육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이런 개념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죠. 여러분 행운이세요.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오늘 맞으신 거예요. 오늘 깨우치시면 앞으로 남아있는 생 125세까지 사셔야 될 그 생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기업과 사회에서 인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기업들이 인성을 갖춘 사람을 뽑겠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요. 조금 과격한 예입니다만 도둑님이 계세요. 도둑님이 도둑질을 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둑님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을 뭐라 그래요? 한 번도 인성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는 얘기랑.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저같이 교육을 한다고 다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기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럼 좋은 열매가 열렸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열린 거예요? 열매가 열려서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열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회사나 조직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하고 나중에 회사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인성이 나쁜 거예요? 인성이 나쁘기 때문에 이 짓을 한 거예요? 인성이 나쁘니까 이걸 한 거라니까요. 처음에 들어와서 몇 년간은 일을 잘해. 그러다가 회사 일을 조금 알고 나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회사 기밀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뭐가 잘못돼서? 이게 기업이, 학교가, 가정이 인성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예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열려요.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도둑이 이게 아니에요. 도둑님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은 안 하지만 언젠가는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신단 말이에요.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해오시던 많은 개념들 중에서 인성과 교육이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기본 틀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도 이렇게 한번 다시 보십니다. 그러면 부모님으로서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교사로서 조직의 장으로서 또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갖춰야 될 정신세계의 기본 틀을 제가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아직 누구도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 이론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식물이라고 치면 나팔꽃이냐 선인장이냐 알아야죠. 여러분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제가 분류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나와 남이 모였으니까 조직이 생긴단 말입니다. 조직이 생기면 조직이 생긴 특성이 뭔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특성을 공부해야 돼요.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나 취업을 앞둔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 조직의 특성을 모르고 영어, 컴퓨터, 수학 가지고 가서 취업하겠다고 면접 보러 가시죠? 제가 확신합니다. 100번 면접 보러 가시면 127번 떨어져요. 영어, 컴퓨터, 골프 가지고 여러분의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조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는가를 알고 가야 그들하고 아까 무엇을 맺는다고요? 빗장,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뭔지를 알았으면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부모님들과 조직의 장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아야 밑으로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각 조직마다 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부모로서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아이를 길러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른의 리더십, 어른의 덕목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7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이 어른이 갖춰야 될 인성 체계의 기본 틀입니다. 자, 오늘 인간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실천해야 될 인성 지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의 임무 올바로 인색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가 기댈 수 있는 인생의 등대가 되셔야 돼. 그런데 등대의 특징을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등대는 항상 그곳에 서 있어요? 막 움직여 다닙니까? 등대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등대가 저리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어떠한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얘기를 와서 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돼줘야 되는 것이 어머님의 첫 번째 임무예요. 근데 어머님이 이걸 망각하신다니까. 아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 사건을 얘기하러 들어오면, 야, 너는 왜 그러니? 그 아이의 편이 돼줘야 되는데 아이를 먼저 힐난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어디 싸움을 하죠, 맞고 들어왔다 그래봐요. 그럼 뭐라 그래 어머님들은? 너는 왜 남자가 비질이 맞고 들어오니? 너도 가서 패, 이래 안 그래요? 대답을 하세요. 먼저 내 아이의 편이 돼줘야 되는 등대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두 번만 해보세요. 아이가 엄마는 내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도 내 편이 아니고 상대방 편이 되어준다. 더 이상 오게 안 오게요? 안 와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르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내가 돌아갈 고향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자녀분한테 심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올바른 것을 비춰야 돼요. 등대가 여기서 어느 쪽을 비춥니까? 맨날 바다를 비추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요새 어디를 비춰요? 육지를 비추고 있다. 어떻게 부모님들이 육지를 비추게 해요? 아이들 보고 왕따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모님들끼리 왕따 시켜야 안 시켜요? 여러분이 이 답이 쉽게 나온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현상이란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시키게 해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 보고, 야, 너 쟤랑 놀지 마라. 공부 못하는 애랑 놀지 말아라. 그리고 부잣집 애랑 사겨라. 얘기해야 안 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애 보는 왕따 시키지 말래요. 그리고 부모는 부모끼리 잘 사는 집 부모들은 또 여기 모이고, 또 옆 동네 동네 여기 모이고, 또 학벌이 어때서 모이고, 학벌이 어때서 모이고, 이러고 부모들끼리 딸을 시켜놓고 아이 보고는 딸을 시키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이 되냐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이 딸을 요새 은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따 시킨대, 은따. 부모님들은 내놓고는 못하고 은근히 왕따를 시킨대요. 이건 부모님들이 직접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그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있어요. 우리 집 아파트 주변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부모들이 데모한다? 왜? 다 하시잖아. 집값 떨어진다고. 그리고 자기 아이 보고는
사이좋게 잘 지내래. 아이가 반장 선거 나갔는데 다른 애가 햄버거 사가지고 돌려요. 투표 득표지 말라고. 그걸 와서 엄마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엄마가 응? 걔가 그러니 너도 대구 봐야지. 우리는 더 큰 피자를 사가지고 돌리자. 그래. 피자를 사가지고 돌려. 얘가 당선됐어요. 당선됐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서 어른 돼가지고 선거에 나갔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크게 뭘 돌려요? 아,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못 돌리는 거 다 알아. 우리 다 알아. 그래 놓고 잘못됐대. 지금 등대가 어딜 비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한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니까요. 부모는 아이의 등대예요. 그리고 보금자리예요. 올바른 자리를 비출 정신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올바른 곳을 비칠 행위를 해야 되고. 가슴에 손으로 한 감을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올바른 부모였나? 올바른 부모였어요? 아, 너무 그렇게 슬퍼하거나 자신을 학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 고치시면 돼요. 오늘 이 순간 고치시면. 앞으로 남아있는 생이 125세까지면 여러분 여기 아무리 나이가 좀 되신 분도 앞으로 70년, 8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올바로 딱 생각만 정립하시면 자녀분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일생을 여러분과 함께 선인장과 나팔꽃 공부하듯이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남자 몇 세 부동석이라 그랬죠? 왜 7세예요? 여자의 일생은 여자의 자궁이 바뀌는 순서에 따라서 여자의 일생이 바뀝니다. 여자는 7을 주기로 자궁이 바뀌면서 그 바뀌는 자궁의 주기에 따라서 생각과 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여자의 일생입니다. 28, 35, 42, 49, 56. 8을 주기로 남자는 일생이 바뀌어요. 남자는 발달이 여자보다 항상 늦어요. 24, 32, 40, 48. 이게 남자의 일생, 이게 여자의 일생이에요. 7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최초로 사람이 아까 요거 제가 성을 뭐라 그랬죠? 되어가는 꼴이라 그랬죠? 되어가는 꼴의 이치를 알기 시작해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어른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무슨 7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생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그거를 어르신들이 이론으로 딱 묶어서 아이한테 제대로 내리지를 않으니까 어른의 지혜가 밑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7살, 또 심하게는 미친 7살이라 그래요. 이때부터 내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남자는 8세가 되면 그때부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몇 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그래요? 왜 3살이에요? 갑자기 또 밑에 보면서 뭐 수술인 척 하잖아. 왜 3살이에요?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는 말은 이런 생활의 지혜를 여러분이 아셔야 아이의 등대가 되어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태어나서 12개월 된 아이를 우리는 3살이라 그래요. 이때 되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와 나는 별개의 사람이구나. 독립된 몸이라는 걸 애가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울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웃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를 보고 웃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100살이 돼도 거울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잡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사람과 동물이 구분되어지는 첫 단계예요. 얘가 그런 독립을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독립과 거울의 단계라 그래요. 그런데 아직 생각이 안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사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엄마, 아버지,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생각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또는 형제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따라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어미새가 날갯짓 하는 모습을 새끼새가 100번을 따라해서 날듯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걸? 습, 배울 학.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학습 기간이라 그래요. 학습 기간. 이때는 부모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그대로 내려가요. 왜? 아이는 아직 생각이 익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어머니들이 아파트에 옆에 뭐가 온다고 데모하고, 그렇죠? 은근히 왕따시키고, 그리고 반장 선고한다고 이렇게. 아이 머릿속에 그게 그대로 그냥 들어가요, 그림으로. 평생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걔가 나이 들어서 19, 20살 때 저런 불량한 짓 행동한다고 저게 애들 나쁘다 그래. 누가 저렇게 만들었는데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고치시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기간을 학습이라 그러고 아이가 이때부터 태어나서 7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아이가 소음과 사람의 말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소음과 말을 구분해요. 7살부터. 그리고 서너 살이 지나면 말이 트이죠. 말이 트이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대답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왜? 엄마 아빠가 틀이 아직 잡히질 않아서.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신 곳으로 너를 보낼게.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학교를 보내시잖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낼 때는 선생님한테 입으로 물어서 배워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학문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학문의 길로. 학교는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오 그래? 내가 아는 바는 이렇다. 근데 선생님이 다 아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 나랑 같이 도서관 가서 알아보자. 또는 나랑 같이 이런 강연을 들어보자. 인터넷 들어가서 보자. 아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과정을 일깨워 주는 것이 선생님의 최고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학교는 다시 얘기합니다. 다녀온 아이한테 학교에서 뭐 배웠니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학교에서 뭘 물어봤니가? 그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돼야 돼요. 그 답을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여자 14살에 초경했어요. 남자 16살에 몽정했죠. 이때부터 생식이 가능해요. 여기 남녀 결혼 나이 차이 몇 살이 좋다 그래요? 왜? 요때가 3살 아니에요? 요때가 4살 아니에요? 그래서 서너 살이 좋다 그런 거예요. 육체적으로 제일 왕성할 때예요. 학습, 학문 기간을 거쳐서 이 아이가 배운 것을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배운 열매를 몸소 옮겨요. 그래서 이걸 실천 기간이라 그래요. 언제까지? 49세, 56세까지. 49, 56세까지. 49, 56세 요 나이가 되면은 여인은 완경을 하게 됩니다. 완경.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남자보다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화가 돼요. 이 나이가 넘은 여인들 힘이 세져요, 안 세져요? 힘이 점점 세져요. 힘이 점점 세져. 그리고 근육이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까지 집에만 계시던 분이 어디로 다녀? 바깥으로 다니기 시작한다고. 바깥으로. 그럼 반대로 남자분은 직장 계속 다니신 분이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와서 몸이 부들부들해져요. 몸이 그리고 나이 드신 분, 남자 어르신네들은 몸이 만지면 부들부들해요. 남자가. 그리고 유방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때까지 밖에 사회활동 하시던 분이 집에 와서 움직여 안 움직여? 집에 와서 딱 붙어 계시잖아. 그래서 남자분들은 점점 집으로 들어오시고 여성분들은 점점점 밖에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이 이런 패턴을 아셔야 아 저분이 이런 때가 됐구나라고 선인장 나팔꽃 물 가려주듯이 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죠. 이게 여인의 일생이고 남자의 일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학습, 학문, 실천 기간을 거쳐서 요 뒤에 오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남자 정년 퇴직이 대개 55세죠. 이게 만으로 55세란 말이에요. 이때는 뭘 하신 겁니까? 자기가 이런 과정을 거쳐 배운 것을 계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배운 지혜를 아이한테 다시 넘겨주는 역할을 이 뒤에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회사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한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습니까? 왜 안 돼 있게요? 이때 생활을 하시면서 한 분도 그분들한테 자기의 일생의 경험을 후대에게 전할 이론적 배경, 틀, 잘, 호두를 누가 체계적으로 전해준 바가 없어요. 그러니 요 나이만 지나면 갑자기 뒷방 늙으니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군대 생활 40년, 선생님 40년, 은행원, 조직원 40년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멋진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할 기회조차 없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걸 깨우치시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이 갖춰지면, 이것이 갖춰지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부모 인성의 본봉기. 부모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습. 이 습이 뭡니까? 습의 대상이 누구예요? 습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서 습의 대상이 부모죠. 부모가 습을 하려면 아이한테 습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려줄 내 행동의 본보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여러분께 정신세계만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습이라는 단어로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어른의 정신세계를 자식한테 내려줌으로 해서 그 자식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 엄청난 일을 의연하게 행할 수 있었던 우리 역사에 아주 귀중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중근 장군 아시죠? 안중근 장군이 돌아가실 당시에 그 어머님과 나눈 편지의 내용이 그 중요한 예인데요. 그 전에 거기에 똑 맞는 외국의 사례 하나도 같이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노 부부가 저 시골에 있는 호텔에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호텔에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프런트에서 암만 부탁을 해도 저 고객님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근데 사방을 뒤져봐도 없고 이 노부부는 갈 데가 없어. 고민하고 있으니까 프런트 직원이 저 어르신 그러면 지금 사정이 영 딱하신데 괜찮다 하시면 제가 쓰는 누추한 방이 있는데 제 방을 쫙 치워드리고 저랑 집사람이랑은 밖에서 하루 묵을 수 있으니 거기서 주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자기 방을 치우고 그 노부부를 거기에 재웠어요. 다음날 아침에 노부부가 너무 고마워서 떠나시면서 호텔 방값의 3배를 그 프런트 직원한테 줬어요. 이거 방값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제 방은 호텔 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분을 하룻밤 잘 모신 걸로 그냥 감사 인사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성의로 받아주십시오. 노부부가 감동을 해서 갔어요. 근데 2년 뒤에 그 프런트 직원 부부 앞으로 비행기표, 뉴욕 가는 비행기표 2장하고 퍼스트 클래스 호텔,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표 2장하고 뭐 숙박권 이런 초청장이 하나 딱 날라왔어요. 이게 뭔가 하고 그 스케줄대로 딱 뉴욕에 날아갔더니 어마어마한 호텔을 하나 딱 새로 지어놓고 그 노부부가 호텔 앞에 딱 서 있으면서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날 2년 전에 당신네 부부한테 신세를 졌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호텔을 운영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돌아와서 그날부터 호텔을 짓기 시작했대요. 20층짜리 호텔을 당신이 오늘부터 총지배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총지배인으로 임명을 해요. 이게 유명한 뉴욕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 프론트 직원이 보여준 고객을 맞이하는 인성 하나 때문에 그분은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그것은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사례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혹시 비비안이라고 아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거기 여주인공이에요. 그 여주인공을 처음 뽑을 때 지금 같이 오디션 프로 이런 게 무지하게 지금 많지만 그때는 그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오디션을 보는데 감독이 처음 볼 때 비비안이가 그렇게 출중한 인물이 아니었다 해요. 근데 이게 이 면접을 딱 보고 비비안이가 자, 됐습니다. 나가십시오. 했더니 비비안이가 고맙습니다. 돌아서는데 이때까지 감독의 생각은 아 이분은 아니다. 다른 분을 뽑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비안이가 나가면서 그 플로어에 마루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가지고 나가더래요. 그걸 보고 감독이 비비안이를 딱 다시 불러가지고 자 당신이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의 주인공이다. 더 이상 면접은 안 보겠다. 바로 거기서 캐스팅을 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은 길 가다가 쓰레기 하나 있으면 그거 주술 수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도둑님과 도둑질이에요. 인생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될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이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저 자녀분들이 이제 취업 면접 볼 때 가서 여러 가지 면접 형태가 있어요. 뭐 노래방, 뭐 찜질방도 같이 가고 술도 같이 먹어보고 수많은 테스트 과정이 있다고 들었죠. 그때 그 감독관들이 뭘 보게 해요? 여러분의 전문 지식?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배운 생각 체계의 틀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습 능력을 그들이 본다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 아이를 찾아 직원으로 쓰면은요, 전문 지식은 회사에 들어가면 3개월만 그 아이를 가르치면 학교에서 배운 전공은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다 그러면 좀 너무하다. 쓸모없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쓰이기는 해. 하나 쓰임새가 매우 줄어들고 그 회사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그 아이한테 3개월, 6개월, 1년 내에 다 가르쳐서 그 회사 일꾼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컴퓨터, 골프를 가지고 간다니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먼저 인성의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성의 틀을 잡을 여러 부모들이 등대 역할을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딱 2개입니다. 하나는 내가 습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하고, 등대로서 올바른 곳을 비출 정신 체계를 어른이 갖추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은 다 공감을 하시죠? 자, 그러면 습의 대상으로서 유명한 일화를 다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디 아시죠? 네. 간디 친하세요? 그렇게 친하지는 않고 자주 통화하는 사이시구나. 네, 예. 간디 선생님한테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이가 설탕을 자꾸 먹어서 이빨이 썩는 거야. 근데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할 수 없이 간디한테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면 얘가 들을 것 같아요. 좀 설탕 좀 먹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간디가 가만히 보고 계시더니, 예, 보름 뒤에 다시 와라. 보름 뒤에 다시 갔어요. 갔더니 또 보름 뒤에 오라 그래.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얘야, 너 설탕 때문에 이빨이 안 좋구나.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이가, 네 선생님. 그리고 탁 튀어나갔어요. 엄마가, 선생님 왜 보름 전에 그리고 한 달 전에 말씀 안 하시고 오늘 하세요?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씀이, 여보게, 그때는 나도 설탕을 먹고 있었네. 자, 보십시오. 내가 설탕을 먹고 있으면서 쟤 보고 설탕 먹지 말아라. 이게 간디 스스로 허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5일 동안 설탕을 끊으려다 못 끊었어요. 그래서 또 15일 동안 끊고 보니까 몸에 변화가 오거든. 좋구나, 끊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습으로서 아이한테 행동이나 사고체계를 내려줄 모델이 되어준다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대한민국에 이것에 절대 떨어지지 않고 몇백 배도 훌륭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마리아 씨 아시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라고 말씀 제가 아까 드렸죠. 그분이 자기 아들이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형을 기다리는 자기 아들에게 어머니가 안중근의 형을 통해서 이런 전가를 전합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안중근의 형, 그러니까 자기로 봐서는 아들이죠. 아들을 통해서 안중근에게 전한 전갈 말이,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망치 아니하노니 내세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다시 세상에 나오라. 이번에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멋있게. 이렇게 동생을 통하여 전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장군의 동생을 통하여 어머니가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자식한테 다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살려고 몸부림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히 목숨을 버리거라.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 전체의 분노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여러분, 이 글이 어머니가 옥중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자기 자식에게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식한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습의 모델이 되어줄 정신세계의 틀을 보여준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먼저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불효가 아님을 어머니가 먼저 말을 해줌으로 해서 자식이 떳떳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도 온 인류의 회자가 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정신체계의 틀을 내려준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내려준 거죠. 어머니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사회의 누굽니까? 어른이죠. 여기에 계신 이 사회의 어른이에요. 여기에 부모님, 여기에 선생님, 이 부분에 사회 조직의 장, 이분들이 가져야 될 모든 내용을 통칭해서 자식에게 내려줄 정신세 갖춘 분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조마리아 여사가 자기 자식에게 내리는 것은 어른이 자식한테 내려줘야 될 정신체계와 사고체계 본보기를 내려준 아주 좋은 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그 자식의 그 어머님 또는 그 어머님의 그 자식이라는 이런 부전자전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부전자전을 비슷한 모습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신세계도 같이 따라간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성공의 열쇠, 부모의 본보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본보기를 어찌 만드셔야 돼요? 잘이 그럼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 잘의 기본 틀이 뭐라 그랬어요? 잘의 기본 틀이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몇 가지요? 7가지 기본 틀입니다. 요 공부를 이번 시간은 제가 인간사 진행 과정에 관한 어른으로서의 본보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인간사 진행 과정을 배워서 어른으로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시간 연결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각자 아시게 되고 그게 조직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내 자식이 내 스스로가 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 생명도 여러분에게 한번 귀하게 시간과 시간이 같이 흘렀습니다만 다시 말을 바꾸면 생명과 생명이 오고 간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생명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박완순 선생님의 첫 번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읽어주신 그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 네. 평범한 범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그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예. 인상적이었고 가슴에 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어머님이 그 자식을 키우면서 지내왔던 얘기들이 많은 책으로 또 이제 영상물로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올바른 길이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이제 닥칠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몸소 실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신호등도 누가 안 보면은 빨간 물에 건너가지도 네. 못하고 네. 휴지도 아무데나 이제 버릴 수도 없고 다 자녀들은 물 마시는 모습까지 부모를 닮는다고 하니까. 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덧붙여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아까 도둑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도둑님과 도둑질 관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비록 도둑님이라고 해도 자식한테 그걸 하라고 시키실까요? 안 시키죠. 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자식들이 안 볼 때 그런 일을 좀 했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한테 그거를 내리려고 애는 절대 안 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지혜가 우리한테는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혹시 그 우리 박사님께서는 자녀 인성 교육을 위해서 네. 이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꾸준히 이게 인성 교육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반복이고 네. 습관인데 예. 이런 걸 나는 실천해 왔다. 아까 제가 등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항상 거기에 서 있되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는 거면 내가 밀어준다. 가라. 이것이 제가 가지는 자녀 교육의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다 판단은 본인이 하고 책임도 본인이 져라. 나한테 묻지 말고 다만 그것이 잘 되고 못 됐을 때 나한테 길을 물으면 내 의견은 말을 해주겠다. 네. 하나 그 전에 제가 그들한테 보여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네. 어른이라는 단어의 다른 뜻은 내가 무슨 일을 하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행동이나 그 절차가 어른거리잖아요. 맞아요. 아, 그때 머릿속에. 어머님은 그렇게 하셨지 해서 나온 단어이기도 해요. 어른의 모습이 어른거려서 그것을 내가 그대로 본받는다. 그러니 평소에 아나운서님이 하시는 행동을 네. 자제분은 그대로 따라보고 배웁니다. 예. 그래서 어른거린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행동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육지 쪽을 등대가 비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이제 1시간 더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늦게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또? 네, 인간의 일생을 공부를 하셨고 다음 시간은 내가 어떠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냐 그리고 자녀분들은 어떠한 성질을 가졌는가 자녀의 성질과 거기에 맞추는 나의 지혜를 공부하심과 동시에 그분이 속해서 나올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유익할 것 같죠?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강의해 주신 박완순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자녀 교육할 때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 뭐 엄친아도 신조가 있곤 하는데 유태인들 보니까 남보다 더 나은 아이로 만들겠다는 교육보다는 남과는 다른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 오늘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교육이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